저는 뉴욕타임스의 국제경제부 기자 엘레나 벨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각국의 경제를 취재한 기사들이 수북이 쌓여 있죠.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취재 대상으로서는 늘 우선순위가 낮았죠. 수많은 국제경제 기사를 써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마이클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엘레나,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아.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네. 엘레나, 자네가 직접 가서 취재해봐야 할 것 같아. 마이클 편집장의 날카로운 직감은 늘 정확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가 너무 빨랐어요. 몇 초면 끝났죠. 대부분의 공항에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고 길 찾기도 쉬웠죠. 뉴욕 JFK 공항의 혼잡함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게 쉽나요? 안내 데스크에 박지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공항 철도가 있답니다. 30분이면 도착해요. 30분이요? 네, 맨해튼보다 빠르죠? 철도역으로 향하는 길도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교통이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자 깔끔한 플랫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시끄럽고 더럽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좌석, 선명한 안내방송, 빠른 무선 인터넷까지.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처럼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처음엔 인상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내에 도착하자 택시를 잡았어요. 김성호 기사님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이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서울은 매일 새로워지니까요.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화려한 전광판이 빛났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신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신호등마다 정확히 시간이 표시됐고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어요. 저녁이 되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는 더 화려해져 있었죠.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들, 늦은 시간에도 북적이는 상점가, 밝게 빛나는 거리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거미줄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움직였죠.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 글로벌 시장 진출.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골목골목이 밝게 비춰져 있었고 군데군데 경찰 순찰차가 보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죠. 이 도시는 어떻게 이토록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한국을 모르고 있었을까? 첫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는 걸.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아침 일찍 강남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선전의 기술단지를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은 정부 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로봇이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존 밀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알죠? 방문 예약 정보로 얼굴 인식을 했습니다. 중국의 로봇들이 단순 반복 작업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김민준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32의 젊은 나이였죠.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들은 모방에 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길이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사용자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김 대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했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옆 사무실에서는 개발자들이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수석 개발자는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중국은 정부 지원금으로 기술을 삽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들은 따라잡기에 급급하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김민준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32의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베테랑 사업가 같았어요. 우리 회사가 궁금하신가요? 네. 로봇이 인상적이네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사용자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김 대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코웃음 쳤죠. 한국의 작은 회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옆 사무실에서는 개발자들이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수석 개발자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매일 밤을 새워가며 개발했죠.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따라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비결이 뭔가요? 혁신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술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갑자기 회의실 한쪽 벽이 열렸습니다. 테스트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로봇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인공지능이 만든 안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작은 실험실입니다. 이영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혁신의 과정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평균 나이는 29. 하지만 이들이 만든 기술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다른 스타트업들도 둘러봤어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빌리티스, 인공지능 의료 진단 회사 메디커넥트, 블록체인 보안 기업 디지털쉴드. 모든 회사가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작은 한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마지막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최지연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만났어요. 한국의 기술 생태계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모방이 아닌 창조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취재 노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였어요. 이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첫 기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 이제야 마이클 편집장의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글로벌 혁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증강현실 기술이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개발자와의 대화입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 기술을 복제하려 했지만 우린 특허와 기술력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투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죠. 기술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죠.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입니다. 안내를 맡은 이동훈 수석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곳에서 하루 수만 개의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입구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됐어요. 먼지 한 톨 없는 공간. 로봇들이 반도체를 나르고 있었죠. 중국도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다던데요. 네.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30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하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실수가 없었죠. 마치 거대한 교양학당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지원 책임연구원이 말했습니다. 3나노, 2나노를 넘어 1나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죠. 경쟁사들은요,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미래차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모든 게 한 곳에 있었죠. 이제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입니다. 김태영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우리는 이미 테슬라를 넘어서고 있어요. 테스트 트랙에서는 새로운 전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이수진 연구원이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전 세계 전기차를 움직이고 있죠.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전기차 시대의 승자는 배터리 기술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최준호 배터리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경주에서 앞서 있죠. 마지막으로 로봇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인간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었죠.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입니다. 박성철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생산성은 10배 높아졌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죠. 하루 종일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취재 노트는 금방 채워졌어요. 하지만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의 조화,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망,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 이런 것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중국이 15년 걸려 이룬 성과를 한국은 3년 만에 달성했더군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도표를 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중국의 선전을 취재할 때만 해도 그들의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분석한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은 10년간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어 겨우 20%의 보급률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년 만에 35%를 넘었죠. 보조금은 절반도 안 썼는데 말이에요. 오지 통신망 구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4년에 걸쳐 주요 도시만 겨우 커버했어요. 한국은 1년 만에 전국 구축을 끝냈습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었죠.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인상적이었는데 제 말에 연구원이 웃으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알리페이 도입에 8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카카오페이가 2년 만에 더 높은 보급률을 달성했더군요. 반도체 공장 건설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최근 칭다오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었죠. 3년 계획이라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한국은 평택에 그보다 더 큰 공장을 1년 반 만에 지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극명했어요. 중국은 전체 도시를 봉쇄하고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3주 만에 확산을 통제했죠. 선진국들도 부러워한 K방역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웨이하이 신도시는 10년째 공사 중입니다. 반면 한국의 송도는 5년 만에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됐죠. 중국이 한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하려 했다면서요?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한국의 속도를. 수출 품목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저가 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국은 3년 만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스타트업 성장 속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평균 7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3년이면 충분했어요. 게다가 순수 기술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 질문에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빨리빨리의 나라니까요. 연구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취재할 때 놀랐던 그 속도는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중국이 열심히 뛸 때 한국은 이미 날고 있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세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주목하는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죠.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경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의 위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역 규모 세계 6위. 수출 강국이었죠.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김지연 연구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년 걸려 이룬 성장을 우리는 30년 만에 해냈어요. 잠시 후 경제개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건 반도체 수출 실적입니다. 정성훈 선임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는 독보적이죠. 중국은요? 따라오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건 신산업입니다. 최유진 연구원이 말했어요. 바이오, 우주산업, 친환경 에너지. 이미 한국은 이 분야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후에는 한국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였어요. 경제통계실에서 만난 이상호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죠. 수출만 강한 게 아닙니다. 내수 시장도 탄탄해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업들이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수 시장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죠. 창밖으로 여의도 금융가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그 안에서 한국의 새로운 경제 역사가 써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강점은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박 교수의 말이 이어졌어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이겨냈죠. 오히려 더 강해졌고요. 저녁이 되자 증권가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민수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삼성, 현대, SK.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들이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육성센터를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지원 센터장이 말했어요. 바로 도전 정신이죠.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GDP, 수출액, 시장 점유율. 모두 놀라운 성과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 미래를 향한 투자.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저력. 새벽 3시, 서울의 한 스타트업 건물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선전의 스타트업 단지가 떠올랐어요. 그곳은 밤 9시면 완전히 텅 비었었죠. 갑자기 건물 안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한 스타트업 팀이 밤샘 개발 끝에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중국 경쟁사보다 3개월 앞섰습니다. 청년 개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옆에서 중국어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경쟁사가 1년 더 개발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죠. 아침 7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게임만 하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서울의 출근길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외국어 공부에 몰두해 있었죠. 점심시간 한 회사원을 인터뷰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중국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휴식만을 원했는데 이분은 퇴근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죠. 중국 시장이 크니까 거기서 성공하면 더 좋지 않나요? 제 질문에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으니까요. 오후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이 공시 감기에 매달릴 때 이곳의 학생들은 창업 동아리에서 실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갑자기 학교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학생이 드론을 날리다 나무에 걸린 거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만든 드론 회수 드론이야. 다른 학생이 더 작은 드론을 날려 걸린 드론을 구해냈습니다. 중국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녁 한 대기업 임원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국 지사에서 10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임원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국 직원 100명이 일주일 동안 못한 일을 우리 직원 10명이 하룻밤에 해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 비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밤 11시 편의점에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지시받은 일만 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새벽 2시 한강공원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중국에서 온 주문이 많아서요.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일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혼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질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중국이 정부 주도로 움직일 때 한국은 개인의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중국이 거인이라면 한국은 닌자다. 크기가 아닌 속도와 효율로 승부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아침 6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장태우 회사원이 말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일하나요?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만큼은 해야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전 9시 판교의 스타트업 거리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승훈 대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인가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겐 열정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요.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김영애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느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그게 장점인가요? 때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오후 2시. 대학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준서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으니까요. 그래서요? 혁신밖에 답이 없죠.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해요. 직장인들의 퇴근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학원으로 향했어요. 영어학원, 코딩학원, MBA 강의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학원에서 만난 최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밤 9시. 창업지원센터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소영 대표의 눈빛이 빛났어요.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처음부터 세계를 보는 거죠. 밤 11시. 편의점에는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모두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직장인 박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죠. 새벽 1시.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찾은 연구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연구원 김태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변해야 해요. 멈추면 도태되니까요. 하루 종일 한국인들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때론 광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미쳤다. 잠시 생각하다 이어썼습니다. 미친 듯이 노력하고 미친 듯이 도전하고 미친 듯이 꿈꾼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밤중에 취재를 마치고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있고 밤거리를 자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문득 지난 출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자유로움이었죠. 과거 취재지들에서는 늘 호텔 근처만 맴돌았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은 기본이고 로봇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에 봤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심야 식당을 찾아 나섰죠.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수백 개의 음식점이 24시간 영업 중이라고 표시됐어요. 아시아 전역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편리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죠. 공공자전거는 단순히 세워두기만 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갑자기 치통이 심해졌어요.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이면 충분했어요. 제 고향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오후에는 새로 생긴 스마트시티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도로에 설치된 센서들은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어요. 실험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건물에 자동 분리수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에서는 자동으로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었죠. 미래의 도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지하철을 탔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지하에서도 끊김없는 통화가 가능했죠. 열차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역사는 마치 예술관처럼 깨끗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봤던 미래도시 계획들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래의 도시를 보고 싶다면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기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미래는 이미 여기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차도 자주 보였어요. 치안센터장 박민국 경감의 설명이 이어졌죠. 우리나라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과학적인 치안 시스템 덕분이죠. 비결이 뭔가요?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예요. 최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더 중요하죠. 아침이 되자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하세요? 조깅 중이던 이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편해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운동기구도 많죠. 점심때는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였죠.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이면 충분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재현 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빠르고 정확하죠. 비용도 저렴하고요. 오후에는 구청에 들렀습니다. 민원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무인 발급기 앞에서 이지영 주무관이 설명해줬어요. 대부분의 서류가 몇 초면 나옵니다. 직원 도움 없이도 가능하죠. 다른 나라는 며칠씩 걸리던데요. 우리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완벽해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죠. 저녁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운행, 깨끗한 객실, 무료 와이파이까지.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우리 지하철이 어떠세요? 교통공사 김동현 과장이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대중교통도 첨단 기술로 운영하니까요. 밤에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로봇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런 건 기본이에요. 점장 최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0분 안에 도착하죠. 드론 배달도 시작했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배달앱을 열었어요. 새벽 2시인데도 수백 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었죠.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예요. 배달라이더 정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밤낮 없이 움직이는 사회니까요. 불편함을 참는 건 한국인의 특징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재활용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요. 환경미화원 장기철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것도 시민들이 만든 문화예요. 일주일간 한국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생활 인프라.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죠. 한국은 미래도시의 모델이에요. 도시계획가 박성훈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곳. 바로 이곳이 미래의 모습이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이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죠. 기술, 산업, 문화 모든 면에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미래가 여기 있었구나.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던 엘레나 기자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생각하던 엘레나가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엘레나의 의견에 공감한다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